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이게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40년 넘게 아시아 금융의 심장 역할을 해온 홍콩 달러, 그리고 그 근간인 페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스템에 아주 위험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생존 지침서가 되어줄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의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홍콩 정부가 외환기금에서 1,500억 홍콩 달러를 인프라 투자라는 명목으로 옮겼다는 뉴스. 아마 대부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이 사건을 저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닙니다.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첫 번째 경고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의문의 1,500억 사건에서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페그제를 금융전쟁의 표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의 더 큰 그림, 디지털 달러 전쟁과 자본의 대탈출까지.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결론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의문의 1,500억 홍콩 달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정부가 인프라 투자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싶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홍콩 금융 시스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아주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왼쪽은 공식 발표 내용이에요. 외환기금 투자로 돈 좀 벌었으니 그 수익으로 중국 국경 근처에 신도시 짓겠다.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오른쪽에 있죠. 이건요, 홍콩 달러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꽁꽁 묶어두는 이 페그제, 그 시스템의 신뢰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에 손을 댄 1984년 이후 무려 42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페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건 그 최후 방어용 자산을 정책 사업을 하겠다고 빼내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외환기금이라는 건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예산 통장이 아니거든요. 이 기금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홍콩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시에 홍콩 달러를 들고 오는 그 누구에게든 약속된 비율로 미국 달러를 내주겠다. 그 약속의 담보물인 셈이죠. 그런데 그 담보물에 손을 댔다? 이건 시장의 신뢰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이런 질문이 퍼지는 순간 저 돈 진짜 위기 때 우리를 위해 쓰일까? 아니면 정부 사업에 먼저 홀라당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 이 신뢰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홍콩의 환율 시스템, 즉 페그제는요, 단순한 경제제도가 아니라 금융전쟁의 아주 완벽한 타겟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페그제라는 게 태생적으로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원화 같은 변동환율제는 고무줄 같아요.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환율이 막 오르내리면서 그 충격을 흡수해버리죠. 고통스럽긴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깨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홍콩의 페그제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리판 같아요. 1 미국 달러당 7.75에서 7.85 홍콩 달러라는 아주 좁은 범위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 범위가 깨지는 순간 그냥 환율이 좀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바로 이 깨지면 끝이라는 점 때문에 스마트머니, 그니까 거대한 투기 자본에게 홍콩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격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격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첫째, 투기 세력이 홍콩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둘째로, 홍콩 금융당국은 약속된 환율 하단인 7.85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미국 달러를 팔아서 시장에 풀린 홍콩 달러를 전부 사들여야만 해요. 그러면 당연히 셋째, 시중에 돌아다니는 홍콩 달러 유동성, 이걸 총결제 잔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급격히 마르게 됩니다. 넷째로, 돈이 귀해지니까 당연히 홍콩의 기준금리인 하이보가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살인적인 금리 폭등은 대출이자 부담을 폭증시켜서 홍콩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그대로 붕괴시켜버리는 거죠. 즉, 폐그제를 지키는 대가가 자국 경제를 불태우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는 바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홍콩이 과연 자기네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면서까지 저 환율을 지킬 의지가 있을까? 여기에 베팅하는 거죠. 자, 여기서 홍콩의 방어력을 한번 뜯어보죠. 공식 외환 보유액, 4,300억 달러가 넘어 보여요. 겉보기엔 엄청 튼튼해 보이죠? 근데 이게 함정입니다. 이 모든 돈이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숫자는 바로 그 아래 즉시 사용 가능 현금이에요. 약 1,072억 달러. 이게 진짜 위기 때 바로 쏠 수 있는 달러 총알인 셈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총알이 홍콩에 있는 모든 예금과 현금을 합친 돈의 38%밖에 못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내 홍콩 달러로 바꿔줘 하고 달려들면 절대 못 막는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 모든 걸 말해줍니다. 1997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 때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졌잖아요. 장부상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공격이 들어왔을 때 당장 내어줄 달러 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홍콩의 그 화려한 장부가 아니에요. 진짜 금고 안에 쌓여있는 달러 현금, 그러니까 실탄이 과연 얼마나 남았는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홍콩 달러 폐그제가 이렇게나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콩은요, 자본 이동이 꽉 막힌 중국 대륙이 외부의 달러 시스템과 숨을 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달러 호흡기 같은 존재거든요. 중국 기업들은 홍콩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고 중국 자본은 홍콩을 통해 해외로 나가죠. 그래서 홍콩 폐그제를 공격한다는 건 곧 중국의 달러 공급 라인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은 이걸 홍콩이 흔들리네 정도로 보지 않아요. 아, 중국으로 들어가는 달러 파이프라인이 막히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홍콩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훨씬 더 거대한 설계,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전쟁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미 재무장관이었던 스캇 베센트의 이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미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특정 국가 안에 달러 부족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금융전쟁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걸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총성 없는 21세기형 전쟁, 경제적 국가 통치술의 실체인 거죠. 미국의 전략은 크게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나 이란처럼 달러 시스템에 도전하는 국가들의 에너지 결제망을 차단하고요. 둘째, 무역법 301조 같은 카드를 써서 중국과 연결된 모든 공급망을 압박하고 미국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 그 빈자리를요,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레일로 아주 빠르게 대체해 나가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전략의 정중앙에 중국의 달러 창고인 홍콩이 놓여 있는 거죠. 이런 거대한 압박 속에서 홍콩 폐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자본의 대탈출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홍콩에서 빠져나온 돈? 그럼 중국 위안화로 가겠지?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자본의 속성이란 게 그렇잖아요. 불안정한 곳에서 더 불확실한 곳으로 가지 않아요. 언제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피난처, 바로 미국 달러로 직행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달러로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행 가서 달러 예금 만들고 미국 국채 사고, 이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경로가 열렸어요. 바로 USDC나 USDT 같은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토큰화된 미국채, 마지막으로 국가나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난 개인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이게 바로 초달러화 현상입니다. 자본이 낡은 금융 시스템을 그냥 건너뛰고 인터넷만 되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 레일로 직접 이동하는 거죠. 홍콩 폐그제의 균열은 이 흐름을 폭발시키는 일종의 기폭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본이 낡은 은행 시스템을 건너뛰고 새로운 디지털 레일로 이동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 개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또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사실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AI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낼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게 될 거냐, 바로 이겁니다. 거대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게 될까요? 아니면 정부가 나눠주는 기본소득에 의존하며 살게 될까요? 혹은 우리 개인이 스스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그 가치를 직접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까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개인에게는요, 이 세 가지 금융 레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결제 레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경 없는 글로벌 결제망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투자 레일입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어서 누구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번째, 참여의 레일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의 창출 과정에 직접 기여하고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미래 생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이 홍콩 외환기금 1,500억 사건은요, 단순히 한 도시의 금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3차 산업시대의 낡은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었고요. 그리고 그 붕괴는 분명 위기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낡은 댐에 균열이 가고 그 틈으로 새로운 물줄기가 세척에 뿜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홍콩 페그제의 균열은 낡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지정학적인 달러 고갈 전쟁 속에서 자본은 파편화된 지역 통화를 버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달러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무기는 결제와 투자를 넘어선 인간 참여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낡은 체제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한 새로운 온체인 생존 레일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시작된 이 작은 균열, 이게 과연 그냥 바다 건너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산이, 여러분의 지갑이 더 이상 낡은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까요?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